잠깐만 한마디만 할게. 야 이 배고파 이 병신 추새끼들 한국 여자만 피하면 야 너 같은 남자를 피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한마디 레이즈 한 번만 뿜고 갈게. 대한민국 여자 괜찮아요. 야 네 엄마한테도 그런 말 할 거냐? 우리 엄마 멋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네가 그런 놈이어서 만나는 거야. 조초영이 그런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게 된 계기도 형의 부모님 DNA와 가정 환경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모님처럼 형의 가치관과 형 생활이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패배자 마인드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이 아닐까요? 자, 아버지가 맨날 술 처먹고 그 와이프를 팼어요. 애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새끼는 자라서 지 아빠랑 똑같이 술 처먹고 와이프 패요. 한 새끼는 집을 나가서 나는 죽어도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요. 가정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고 어떻게 사냐가 맞아. 자, 부모님 없이 내가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못 왔죠. 부모님이 잘 사니까 씨발 미국 보내주고 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근데 나는 한국에 있어서도 성공했어요. 뭐래도 성공했다고 나는. 왜? 나는 내 자신 믿거든. 그리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봐봐 들어봐.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가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트라우마라는 무기가 있어요. 자, 1조 원이 넘는 재벌들은요 80% 이상이 자수성가예요. 그거 알고 있었어? 80% 이상이 자수성가야. 1조 원 이상 만든 기업가들은요 자수성가예요. 80%가. 얘네들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존나게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 받거나 이런 트라우마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내가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벌면은 배가 부르고 거기서 안주해요. 원래는 야 이 정도 벌면은 화목하게 가족하고 즐기면서 살자. 이게 사실 현명한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요 돈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됐든지 간에 내가 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이런 이 갈망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어렸을 때. 그럼 얘네들은 이런 쪽으로 빠져요. 계속 돈도 더 벌려고 그러고 사업도 더 키우려고 그러고.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야. 무언가의 목표가 있고 여기 미친놈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트라우마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가 갔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난해도 배는 부르게 먹고 살잖아. 막 수돗물 먹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서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게요. 어차피 이게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안 해요. 뭐 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가난한 그 환경에서 타협을 한 애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내 DNA가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남 잘 된 애 보면은 부모가 잘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그러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밑바닥을 찍지 않는 이상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바닥이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집이 거덜나고 밖에 나와서 추워서 판자 죽고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씨발 뭐라도 해야겠다. 내 미친놈처럼 살아야겠다. 2번 다시 내가 이 길로 안 산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평생 저러고 사는 거야. 왜? 아니 가난해도 뭐 동네 슈퍼 가서 과자 1,5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사면서 투덜투덜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나는 물가 올랐다고 투정을 안 부린다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야, 나가서 그 와이프랑 나랑 쌀국수 먹고 나오는데 10만원 나와요. 그럼 10만원 나왔다고 투덜투덜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만원? 쉽게 벌잖아. 벌면 되지.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산다고 나는 이제. 나가서 외식하는 거 30만원 40만원 나와. 또 어떻게 돈 너무 비싸. 아니 즐거웠잖아. 돈은 더 벌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도 더 벌게 되는 거고. 나는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많이 벌고 싶은 게 저런 애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면은 저런 애들하고 얽힐 일이 없잖아. 뭔지 알지? 막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왜 굳이 얘네랑 얽혀야 돼? 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얽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뭐라 그러냐?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애들하고 얽히기 싫은 거라니까. 야,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자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냐? 남이 열심히 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애들은요. 그거 싫어하는 애들은 본인보다 가난한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 조초형, 저는 열심히 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해서 뭐하냐. 음식점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다 망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달려가는데 나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싫어지는 거야. 나 처음에 유튜브 한다 그랬을 때 애들이 놀려, 창피하지 않냐 그래. 지금은 나한테 유튜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자기도 시작하겠다고. 나 잘 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래 사는 게. 우울증 존재한다고 믿으시나? 아니 우울증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 우울증에서 꺼낼 수 있는 게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만이 그 우울증에서 꺼내주는 거고, 우울증 약을 먹든 뭐 하든지 간에 그때 그 순간인 거고, 뭐 술을 먹든 뭐라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내 자신 하나예요. 나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확실한 거는 뒤지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치고 자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웃고 있다가 한순간에 가는 애들이 진짜 우울증이 있는 거거든. 근데 맨날 나 우울증 있다 그러고 우울증 걸렸다, 상담 다닌다, 힘들다 이런 애들 치고 목숨 끊는 애들 본 적 없어요. 그냥 거기에 위안을 얻으면서 그러고 기생같이 살아가.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도 피하지 사실. 형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였어요. 실제로도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요. 버스기사, 택배기사, 쿠팡 노가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AI가 한다니까 이제는. 그리고 내가 말하잖아. 내가 그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 인생을?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본인의 초이스예요. 그런 마인드 세트를 안 갖고 사는 것도 본인 초이스라고. 자본주의 살고, 야 우리가 지금 계급 시대 사니? 지금 조선 시대야? 내가 머슴으로 태어났다고 평생 머슴 살아야 돼? 내가 능력이 좋고 한 곳에서 스킬만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그리고 버스 기사가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버스 기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뿌듯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나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버스 기사 할 거예요? 버스 기사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10년 뒤면은 셀프 드라이빙 나올 텐데 언제까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개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남 신경을 많이 써. 조초에 너가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건 좋은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알지? 그런 계층화가 지속되고 하층민, 그러니까 쟤네들도 보면은 내가 하층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나는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이 패배자 마인드를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씨발 제가 자본주의 살면서 지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대한민국에 BMW 벤츠 끄는 애들 또 얼마나 많니? 월 300 버는 애들이 얼마나 많니? 연봉 1억 버는 애들이 얼마나 많니? 그럼 걔네들을 보면서 나도 걔네처럼 될 수 있다. 별거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남 탓하고 나같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니 무시당하기 싫으면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나도 열심히 벌잖아. 나는 지금 내가 버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윗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걔네들하고 동급으로 가고 싶고, 걔네들하고 골프 치고 싶고, 걔네들하고 그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 다니고 싶고. 야 열심히 살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현실에 안주할 수 있어요. 내가 타고 싶은 차 타지. 안주하면서 나도 살면 돼. 나이 30대 성공했네. 사람들 이런다니까. 아니라고. 나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야. 이제 한 발짝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내가 전자산이 100만 원이어도 그 100만 원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불릴 생각을 한다고. 얼마를 버는지 간에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나의 옛날에 나보다 얼마큼 발전을 하고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이 사람의 중점을 두는 거라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이 버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려고가 아니고 패배자,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안 얽히게 돼요. 일정량을 벌게 되면. 그럼 얘네들하고 안 어울려도 되고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민폐 끼치는 거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조선시대라든가 6.25 때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건데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가난함은 나는 초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 고등학생 애들이 틱톡 해갖고 AI 돌려갖고 월 1,000만 원씩 버는 세상에 언제까지 핑계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절하면 찾아요. 돈 벌 방법도 찾고요. 간절하면 어떻게든지 찾는다고. 사람을 가진 돈으로 보거나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대학을 갔다고 평가하는 새끼들은요 하층류예요. 난 얘네들하고 상대 안 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하고 나는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내가 확실히 경험한 거야. 내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노력을 할 때 내가 그 PT를 했어요. PT, 그치?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운동 알려주고 이런 걸 했는데 내 회원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 뭐 세무사도 계셨고 뭐 월 1억 버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분들은 나를 박수 쳐줘요. 내가 도전한다 그러면. 와,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 옛날 친구들은요, 나를 보면서 놀렸어요. 저 새끼 너 PT 해갖고 그거 꾸준히 하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박수를 쳐주고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근데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심리야. 내가 말하지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내가 가난하든 지금 부자든 갑부든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끌릴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하고 얽힐 수, 공통점이 우린 똑같은 사람이거든. 지금 현재 위치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제 해를 봐봐. 말하는 거 봐봐. 너무 편향적이야. 부모 없는 애들도 많고, 야 부모 없이 성공한 애들은 몇 명이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이 새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보면은 내가 유복하게 잘한 거 있다는 거 있지만 아니죠. 나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야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야 유학 보내주고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미국 와서 마약하고 깜빵 가고 이런 애들도 널렸어요. 너 언제까지 부모 탓할래? 언제까지 고아 탓할래? 지금 나이가 어른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살겠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놓고 또 자기가 막상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천장에 막히는 애들도 많고 주변에 보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사니까 본인이 천장을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내가 알려줄게. 왜 저럴 수밖에 없냐면은, 얘네들은 도전이라는 걸 안 해요. 도전을 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도전을 해요. 또 도전해요.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사업도요, 5번 망하고 한 번 해갖고 크게 성공해서 그게 망했던 걸 메꿔주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도 한 방에 나는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존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렇게 자기가 자기 제한을 걸어놔요. 내가 말했지, 리미티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제한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가 없어서 안 돼,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본인이 저렇게 노예계약 도장 다 찍고 저러고 사는 거야. 지금 자본주의 산다니까. 야 챗GPT에 가서 어떻게 하면 월에 300만원 벌 수 있을까 쳐봐. 남들은 막노동을 해서라도 월 300 벌려고 한다고. 야 배달해갖고 400, 500번을 해도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못 사냐는 거야, 내 말은. 뭐야, 사업을 해. 그렇게 원하면은 도전하고. 근데 본인이 도전하긴 무섭지. 제일 편한 게 뭐야, 나는 부모가 가난해서 안 돼. 이게 제일 편해. 그러면 지금 내 그 가난한 단칸방 집에서 편하게 그 전기장판에 누워서 내가 원하는 TV 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라면 끓이면서 이렇게 편하게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씨발, 지금 나는,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말하잖아, 가난은 초이스예요. 지금 2025년도에 가난은 초이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열심히 살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야 그거는 조선시대지. 그러니까 나는 이래. 야 나이가 성인이야. 내가 부모가 가난해요가 아니고 네가 가난한 거야. 언제까지 부모 탓을 해. 야 내가 지금도 우리 부모님 잘 살아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사냐? 내가 잘 산 걸 자랑하지.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보면은 부모가 똑같이 없어도 어떤 새끼들은 존나게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잘 먹고, 나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 돼서 내 애들은 부모가 없이 살게 안 만들겠다라고 사는 애들이 있고, 부모 없이 자라서 나도 뭐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막 살고, 그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잘못이라고. 누구 남 탓을 해 지금 202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잖아. 자, 가난한 게 특별권이 아니에요. 부모가 흙수저인 게 자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존나 한심해. 나는 저런데 더 한심해. 야 부모가 못 살면 나라도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런 금수저 부모가 돼야지.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평생 그러고 살아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인생 살면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요. 내가 힘들다 그러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을 때, 아이고 그래 힘들지 이거 아무 도움 안 돼. 나는 누가 나한테 가장 도움 됐는지 아냐? 내가 술 처먹고 여자들 만나고 프로카드 딴다고 지랄지랄하고 행패 부릴 때 나 우울했어. 우울증 걸렸고 일주일에 4번 술 마셨어. 그때 나한테 도움됐던 거는요,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정신 차리라고. 근데 프로카드가 꿈인데 그래갖고 뭔 프로카드를 따냐. 나는 그게 더 나한테 힘이 됐고 더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이거 공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내가 하기 싫은 소리 하는 애들 귀를 잘 들어봐. 형님 시즌이라 레이지 살짝 올라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레이지가 오면 레이지를 쏴야 되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봐. 레이지가 와도 쏠 수 있니? 참고 살아야 돼요. 참고 내가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윗사람 하는 얘기 따박따박 들어야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윗사람 말 듣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왜 싫냐면은 이 사람 하는 말들이 맞으면 되는데 항상 이상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뭔지 아냐?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 버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줘. 인서울 나오면은 그 서울에 집 살 수 있어. 아니 답을 못 줘. 그러니까 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내 방식대로 살려고. 레이즈가 오면 레이즈도 뿜을 줄 알고. 대신에 내가 확실한 건 이거다. 나는 내 사람 챙겨요. 내 사람 챙기고 내 사람들 배부르게 먹여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자 형님, 저는 유년 시절 가정폭력과 왕따 트라우마로 인한 대인관계로 인한 불편함이 심합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싫어서 앞으로 진로를 택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대관계를 억지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공황장애를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언제 겪었냐면 미국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신경이 쓰이고 내가 하는 이런 말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애들이 놀리는 것 같고,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는 인기가 항상 많았어요. 정규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었고 항상 리더의 역할을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개찐따가 된 거야.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요런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데 미국 애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작은 말들이 상처가 되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나도 그냥 미국 드라마 보고 집에 혼자 있는 찐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억지로라기보단 내가 불편한 곳에 있어야 성장을 해요. 지금 대인관계가 힘들지, 공황장애가 있는 거 같잖아. 그런 자리를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사람이라는 동물이 되게 신기한 게 어느 곳에 가도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서바이벌 능력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이게 말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 말하고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 관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곳에 나가. 막 선도 봐요. 선이라기보다는 친구가 없다고 어쨌든 간 상관없고 모임 같은 데 가야 돼. 뭐 동호회, 무슨 모임, 억지로 나를 그런 데 집어넣고 내가 어색해도 괜찮아.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져. 차라리 나랑 관계 없는 곳에 계속 나가. 동호회든 뭐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데 가서 거기서 망쳤어. 봐봐, 괜찮아. 다른 동호회 나가면 돼. 이 사람들 나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야. 이 마인드로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 배워요. 어차피 인간관계는 해야 돼.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애도 키워야 되는데 평생 사람을 대면 안 하고 살기는 힘들단 말이야.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그 심리 치료가 있어요.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남 생각 많이 하고 대인관계 불편하고 항상 행동 무서워하는 애들한테 유명한 심리사가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거야. 서울 강남 대복 한판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야. 돗자리 깔고 사람들 쳐다보든 어쩌든 욕하든 하루에 1분으로 시작을 해서 2분 3분 5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갈 길을 간다. 이거를 몸으로 깨달아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하지만 집에 온돌 있고 뜨뜻한 전기장판 있고 거기서 좋아하는 TV쇼 보고 배달 음식 일주일에 한두 번 시켜 먹고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이곳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불편한 곳으로 가야죠.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밥 한번 먹어봐. 이 새끼들은 밥 먹는데 5만원 10만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얘네들하고 어울려야죠. 불편하잖아. 지갑 아프잖아.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러고 살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계속 어려운 곳에 집어넣어야지 성공을 하는 거야. 나 아마추어 때도 아마추어들끼리 하고 계속 어울리다가 어때? 프로랑 어울려. 불편해요.
이 새끼들 맨날 식단 지켜. 이 새끼들 맨날 막 여유라는 게 없고 술 같은 것도 안 마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려야지 이런 애들하고. 내가 되고 싶은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불편하고. 근데 그 불편한 게 편해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대단해요. 여러분이 슈퍼카고요. 여러분은 제한이라는 거 여러분 자체가 걸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갔지? 내가 말하잖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니까.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이 이 펜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가 쓰는 거라고? 여러분 당신이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줬죠. 부모님이 가난해. 근데 지금은 펜을 누가 잡고 있어? 부모님이 잡고 있니? 네가 잡고 있니? 내가 잡고 있다고. 내가 영화 배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쓰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흐르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가난해.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스토리가 되는 거야. 내가 가난을 이겨낸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부모가 잘 살아. 사람들은 항상 금수저라고 그래. 들어봐. 나는 트럼프가 위대한데 트럼프가 10억을 물려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 10억을요 몇 조로 불린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냐? 가난한 애들은 이 10억 받은 걸로 말을 해요. 너는 10억 물려받았잖아. 자, 부모님한테 1,000만 원을 물려받아갖고 그거를 30억으로 바꿨어요. 대단해 안 대단해?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가난한 애들은요 30억을 만든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애들은. 얘네들은 너는 1,000만 원 물려받았잖아요. 얘네들이 1,000만 원을 물려받았으면 쟤네들은 술 먹고 마사지샵 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이해가 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펜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만의 고충이 있어요. 나는 잘 살면 무조건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 강남에 건물이 2대가 있는데도 자식이 불행해요. 하고 싶은 걸 안 시켜주고 애한테 선택권을 안 줘요. 애가 나이가 30인데 아무것도 혼자 못하게 막으니까 애가 평생 애예요. 나이가 30인데 남성성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애예요. 부모님 말을 아직도 다 들어요. 애가 불행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한국은 점점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는 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내가 이래. 우리가 사는 곳은 거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면요, 그 다른 사람도 나를 혐오하고 싫어한다고 느껴지고 우리는 거울 속에 사는 거거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사니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괴 사건이 얼만큼 줄었는 줄 알아요? 범죄 사건이 얼마나 줄었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거에 집중을 안 하거든. 다 부정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원래 부정적이고 남집에 불난 거, 누구 싸우는 거, 여기에 더 눈이 가고 시선이 가요. 사람의 심리라는 건 그래. 근데 계속 사람들이 서로 혐오한다,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그걸 갖고 살면은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직도 세상은 따뜻해요.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삽시다.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 야, 이 배고파 이 병신 추새끼들 한국 여자만 피하면, 야, 너 같은 남자를 피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한마디 레이즈 한 번만 뿌고 갈게. 대한민국 여자 괜찮아요. 야, 네 엄마한테도 그런 말 할 거냐? 우리 엄마 멋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네가 그런 놈이어서 만나는 거야.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한국 사회의 남녀의 갈등을 조장을 한다는 거야. 네가 그런 놈이니까 그런 놈을 끌어당기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왜 한국 여자 욕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거를 보면은 되게 한심하다고 느껴져. 자, 여러분 주변에서 연애해 본 적 있어요? 한국 여자 다 그래요? 아니에요. 왜 10% 20%를 두고 다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여자가 능력 좋은 남자한테 끌리는 건 당연한 거야. 남자가 이쁜 여자한테 끌리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라니까. 야, 단순히 남자가 돈 많아서 끌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좋으면 거기에 나오는 리더십이 있고 남성성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끌리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국 여자 피해야 된다.
야, 미국 여자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여자는 똑같아요. 꽃뱀은 어디나 있어요. 근데 모든 여자가 꽃뱀이니? 아니라는 거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저런 거 말하는 애들은 두 부류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저런 부류야. 마사지 맨날 받으러 다니고,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맨날 그런 쪽에 빠져갖고 이제 그런 애들 만나려고 그러고,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런 얘기. 두 번째,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자를 어디서 만나봐? 디신 갤러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자를 보니까 한국 여자 그렇다라고 자기가 이미 이 새끼들은 종교야 종교. 성경책 읽듯이 걔네들은 저렇게 그런 걸 읽고 있는 거야. 한국 여자는 그렇구나.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야, 외국 여자는 만나준대니 너를? 남자가 능력치를 키우고 열심히 살아갖고 그러면은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 저런 새끼들이 너무 싫어. 그 남녀 갈등 조정하는 새끼, 저런 새끼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악인 거야. 그러니까 암덩이야 암덩이.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 한마디 해야 돼요. 어쨌든 난 밥 먹을게 진짜. 그러고 살지 말자. 사랑한다.